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9시의 남자. 여러분들 계좌에 매주 수익이 나고 수익이 날 가능성이 큰 종목만 가지고 수요일 밤 9시에 나타나는 증시콜라텍의 히어로 영웅 전찬호입니다. 오늘 비롯해가지고 제가 이번 주만 방송을 3일 연속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일도 나올 거예요. 아까 전에 아까 전이 아니죠. 네, 제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영웅 전찬환만 팍스 경기에서 보고 싶다 해가지고 월, 화, 수, 목 다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매주 밤 9시 월, 화, 수 월요일은 아니더라도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3일 연속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찬함이 좋은 종목 가지고 하수목 3일 연속 여러분들 찾아뵐 거니까요. 여러분들 증시콜라텍 방송을 이전에는 수요일 밤 11시에 했던 거 놓치셔서 아쉬웠다고 하면은 이젠 놓치실 필요 없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에 영웅 전찬함을 팍스경제TV에서 볼 수 있다. 이거 꼭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영웅 전찬함과 함께하는 증시콜라텍 방송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진행을 할 건지 제가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린 시간 한번 가져볼 건데, 일단 오늘 날짜가 9월 3일입니다. 9월 3일 국내 증시의 흐름부터 여러분들께 잠깐 짚어드리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국내 증시 흐름 같은 경우가 조금 상승이라든지 하락 나왔다면 왜 하락 나왔고 상승 나왔는지, 좋은 뉴스와 배드 뉴스, 한마디로 굿뉴스, 배드 뉴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어서 또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영웅 전찬함이 9월 달부터 가지고 나왔었던 종목들에 대한 상승률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감신 종목으로 두고 투자를 하셨다면은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즉 리뷰를 해드리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1부는 여기서 좀 마무리할 겁니다. 그렇다면 빠르게 9월 3일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은 어땠는지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볼 게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건 숫자요. 그리고 이거 다 보시려고 하면은 눈이 팽팽팽 돌아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딱 숫자를 체크해 볼게요. 1번. 여러분들이 보실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는 거는 요 부분 1번과 그리고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입니다. 먼저 1번부터 볼까요? 대체적으로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같은 경우가 지난 8월 말쯤에 어떻게 보면 상승 종목보다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최근 들어서도 조금 하락 종목이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국내 증시의 흐름을 보면은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 같은 경우가 우리가 좀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또이또이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즉 한마디로 코스피나 코스닥 양대 시장의 양대 지수 같은 경우는 오늘 강보 앞선에서 다행히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왜? 외국인 같은 경우가 오늘 개인이나 기관은 팔자 무조건 셀 코리아다 했지만은 외국인이 no, buy 코리아 하면서 계속 매수 포지션을 취하면서 실제로 코스피 코스닥의 양대 시장이 약세가 아니라 강세로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원달러 환율 내려볼까요? 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3일 연속 1390원대를 유지하면서 시장 자체가 아직은 조금 강하게 상승 나오는 거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좀 경계하는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국내 시장의 흐름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이 예측하기 쉬운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하나만 보면 됩니다. 원달러 환율. 원달러 환율에 어떻게 보면 일별 추이 같은 경우를 보면은요, 실제로 지난 8월 말에 1395원, 1397원, 그리고 8월 중순에는 1400원까지 갔었는데, 겨우 8월 중순 대비해서 지금 한 20일 정도 지나는 이 시간 동안에 원달러 환율은 한 10원 정도밖에 내려가지 않은 거거든요. 그렇다면 시장 자체가 상승 나오기에는, 원달러 환율이 하락 나오면서 시장이 상승 나오기에는 말 그대로 조금 불안한 구조가 있다.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고, 그렇다면 앞으로 국내 증시의 방향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이제 조금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 제가 준비한 우리나라 증시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증시 방향성 한번 언급드릴 건데, 일단 나쁜 뉴스입니다. 오늘 가깝고도 가깝지만 멀리 지내고 싶은 나라, 차이나, 즉 중국에서 어떤 게 있었습니까? 배드 뉴스라고 해가지고 열병식이란 게 있었습니다.
뭐 80주년 전승절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상 뭐 역사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게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은 아닌데 나름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중국에서는 조금 정신 승리를 하려고 해가지고 80년 뭐 항일 뭐 조금 뭐 전승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전승절 때 각 나라의 국가들을 다 초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가까운 중국과 제일 가까운 정상들이 어딜까요? 사실상 국가라고 할 수 없는 북한과 그 다음에 또 국가지만은 사실상 뭐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 산업군이 전부 다 마비된 러시아. 네, 북한과 러시아 같은 경우가 여기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해가지고 사실상 중국의 중국의 국가를 좀 가시할 수 있는 조금 열병식 같은 경우도 봤다. 이러면서 북중러 삼각구도가 형성되고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북중러 관계 강화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Nothing. 니네가 뭘 하든 상관없어. Nothing. 한마디로 요즘 이야기들 말로 어쩔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네, 트럼프 북중러 밀착에도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역시 어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속은 굉장히 분하고 또 괘씸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뭐 북한이야 워낙에 천방지축이니까는 어디로 갈지 모르고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북한을 국가로 보는 국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뭐 그냥 너 늘 뭐 미사일이나 안 쏘면 다행이지 이런 거고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뭐 쟤는 원래 갈 수 있고 뭐 이런 건데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 뭐 인도라든지 그리고 다른 그 외 여러 국가들 같은 경우가 이 중국의 전승절에 갔다고 하면은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는 보기 좋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실제로 이 전승절에 참여한 조금 국가들 뭐 정상들 좀 국가 정상들이 참여했다고 하면은 그 국가들의 경제 불확실성은 조금은 더 커질 수 있다. 근데 우리나라도 좀 아쉽게도 뭐 대통령은 아니지만은 국회의장분이 참석을 했더라고요. 네, 이게 사실 좀 배드 뉴스라고 봅니다. 대한민국 경제에는. 그리고 또 제가 준비한 추가적인 배드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2065년에 국가 채무 비율이 최대 173%. 대한민국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저출산과 고령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저는 이런 부분도 원인이기도 하지만은 네, 각 대한민국 같은 경우가 5년 단임제로 네,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한쪽은 어쩔 땐 진보, 어쩔 땐 보수 정권이 들어가면서 네, 재정 정책 같은 경우가 너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우리나라 국가 빚이 1,000조를 돌파하게 됐을 때가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고 윤석열 대통령 시절 때는 임기 2년 반 동안 여기서 100조 가까이가 늘어났는데 현재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한 20여일 만에 한 200조 가까이가 더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본 적이 있었거든요. 민생 소비 쿠폰 발행이라든지 또 여러 조금 재정 확대 정책들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렇게 재정 확대 정책 같은 경우가 더욱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겁니다. 이게 사실상 우리가 민생 소비 쿠폰 15만 원, 25만 원 이런 거 받는 게 지금은 어찌 보면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거에 대한 빚이 나중에는 먼 후대에 내 자식, 내 손녀, 내 손주한테 내 손주가 갚아야 되는 빚이다. 그렇게 미래 세대가 지어야 되는 빚이기 때문에 마냥 좋은 건 아니다.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들어보셨던 것처럼 이게 사실상 국가의 재정 확대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경제에 거품이 계속 끼고 거품이 생성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마냥 건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누가 아이를 낳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리고 고령화 시대가 오는 거는 요즘에 의학기술이 너무 발달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옛날에는 암이라든지 또는 뭐 백혈병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암을 치료하는 시대이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돈만 있으면은 치료도 가능한 시대이기 때문에 사실상 고령화도 계속 심화되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른 또 배드 뉴스 볼까요? 어떤 거? 3차 상법 개정안. 이놈의 상법 개정안 저는 사실상 반방송이라서 제가 조금 더 말을 가격하게 세게 한다고 하면은요. 저는 상법 개정안이라고 하고 싶지 않고 여기서 그냥 NOM이라고 좀 붙이고 싶어요. 이 정도로 사실상 저는 반기업적인 조금 정보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는
제가 어제도 보여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거래 대금 자체가 조금 감소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거래 대금이 지난달 대비해 가지고 2조 가까이 줄었어요. 네, 얼마 준 거 아니냐? 얼마 줄어든 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할 수 있는데 2조 가까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같은 경우는 지난달 한마디로 6월 달 대비해서 3조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이걸 보셔야 돼요. 3개월 연속이나 시장의 거래 대금 같은 경우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롯데마트든 제가 뭐 특정 상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대형 마트든 재래시장이든 네, 사람이 바글바글 했다가 갑자기 뭐 50명으로 탁 줄어들고 저번 달은 50명이었다가 이번 달은 30명이었다가 다음 달은 10명 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시장이나 그 대형마트에 활기가 돌겠습니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시는 거고, 또 하시고 계셨던 분들도 에이 땡땡 삐삐 하면서 나 이제 한국 주식 안 해, 미국 주식 할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기업을 운영하기 어렵게 이런 조금 반기업적인 이런 정부 정책 통과와 공포로 인해서 사실상 시장의 거래 대금이 조금 계속 줄어드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는 거고, 저도 배드 뉴스 또 준비하고 싶지 않은데 이번 주는 왜 이렇게 나쁜 뉴스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자, 보이는 것처럼 대주주 양도세 기준, 원래 기존에 몇 억이었습니까? 50억 정도가 됐어요. 네,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볼 수 있어요. 50억 정도가 됐는데 이거를 10억 정도로 하겠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이 10억으로 내려가게 되면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식 투자로 조금만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 보통 50억 가진 사람들이 더 많겠습니까? 대한민국에 10억 정도 가진 사람이 더 많겠습니까? 10억 정도 가진 사람이 더 많고 투자를 더 많이 하겠죠. 한마디로 세금 같은 경우를 더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은 누가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를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외국인이나 기관이 개인처럼 10억이나 또는 1억 가지고 돈을 투자를 하고 굴리겠습니까? 운영하겠습니까? 아니죠. 보통은 1억이든 10억 이상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거를 10억 기준으로 낮춘다고 하면은요, 외국인이나 기관이 다 이제 한국에서는 사업도 못하고 투자도 못하겠다, 셀코리아 할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이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가 그래도 연말까지로 좀 미뤄졌습니다. 네, 대주주 양도세 결론이 연말로 미뤄질 듯. 그리고 현재 야당에서는 이 양도세를 10억이 아니라 100억까지 늘리자, 이런 법도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현재 한국 증시 같은 경우가 저는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경제 정책이나 이런 이슈로는 조금 상승 나올 수만한 모멘텀이 없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요. 제가 시청자분들께 희망 고문하듯이 좋은 이야기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희망 고문이에요. 여러분들께 또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투자하시고 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해드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제가 또 느낀 걸 그대로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투자하시는 데서 참고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나마 좋은 소식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내려가겠대요. 그동안 미국에서 고집했었던 금리 같은 경우가 약 3년여 만에 이제 금리 인하를 처음으로 하겠다고 합니다.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그나마 경기가 조금 활성화될 수 있는 건데, 이게 사실상 미국에서 이번에 단발성으로 1회만 하는 건지, 그리고 차후에도 계속 하면은 더 좋겠지만은 단발성 1회로 끝날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도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더 좋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코스피 코스닥 3일간의 모습을 볼까요? 9월달, 오늘 이게 9월 3일입니다. 9월 2일이고 9월 1일. 9월 1일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음봉의 모습을 보여줬다가 9월 2일, 3일부터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마디로 눈에 그냥 티도 안 나게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래도 여기서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거는 추가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가파른 상승은 아니지만은요. 그래도 이게 저는 그나마 우리가 조금 안도하면서 다행이다, 이렇게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신 시청자분도 계실 거라 봅니다. 제가 영웅 전차남이 보는 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현재 코스피에서도 시가총액이 1,000억 미만인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지수가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요. 지수 하락에 따라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하락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소형주나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 시가총액 1,000억 미만에 있는 회사는 건들지 마세요. 쳐다만 보시되 이걸 매수해야지 공략하지 마시고 대형주 중심으로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도체 하면은 당장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뭐지 하시는 분들 집에 있는 냉장고 보세요. 네, LG 아니면 삼성입니다. 한마디로 LG전자든 삼성전자든 이런 회사들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자동차 하면 뭐가 생각나요? 네, 또 생각 안 나요? 그럼 당장 여러분들 집에 있는 주차장 가보세요. 여러분들 차가 아니더라도 현대차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대차 같은 거 투자하시고 실제로 각 섹터들마다 대한민국 주식은 대형주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모레퍼시픽. 식품주 하면 뭐가 있습니까? 불닭볶음면으로 대박난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셔야만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일수록 불확실성이 가장 큰 이런 대한민국 주식시장일수록 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도 지키면서 수익이 날 때는 확실히 날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 내가 이거는 계속 강조해도 100번, 1000번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이건 아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런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그분의 실명은 밝히지 않을 겁니다.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투자금이 어떻게 되십니까? 주식 투자 얼마 가지고 하고 계세요? 나는 선생님 300만 원밖에 안 해요. 또는 500만 원밖에 안 해요. 처음엔 3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대요. 그분께서. 근데 갑자기 1000만 원까지 늘어났대요. 그래서 보통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주식 투자 굉장히 잘 하시나 봅니다. 300만 원을 1000만 원으로 만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제가 되물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니에요 선생님. 계속 사다 보니까는 투자 금액이 늘어났어요. 처음엔 300만 원 가지고 시작했는데 이 종목 사서 손실 나서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메꿔볼까 해서 또 사서 또 손실 났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또 돈을 집어넣어서 투자 금액이 커진 거고 그리고 또 이 종목이 또 좀 추가 매수해야 된다서 또 넣어가지고 돈이 커졌고 한마디로 손실을 보고 있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해서 300만 원이 1000만 원이 된 케이스예요. 이런 분들이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서 거의 10분 중에서 제가 장담컨대 9분 정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300만 원이 수익이 300만 원이 꾸준히 수익 나서 1000만 원 되는 경우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손실을 만회하고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투자 금액을 계속 집어넣어서 300만 원 시작했다가 1000만 원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라니까요. 절대로 포트폴리오는 늘리지 마세요. 투자 금액 같은 경우도 내가 3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만들겠다고 했으면은 여러분들의 스스로 원칙을 만드시고 그 원칙대로 매매를 하시고 그 원칙이 만약에 깨졌다고 하면은 거기서 투자 금액을 더 늘리지 마세요. 차라리 주식 투자를 접으시는 게 낫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뒤이어서 코스닥 시장의 방향성 말씀드릴까요? 사실상 코스닥은 웬만해서는 하지 말자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코스피, 코스닥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소에 상장되는 게 다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코스닥보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되는 게 더 어려워요. 코스닥은 보통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가 상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술 특례 등으로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코스피에 상장되는 그런 회사들보다도 좀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 하락할 때도 휘청거립니다. 코스피에 있는 코스피 거래소에 상장된 회사들이 지수 삼성전자나 또는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1% 하락할 때 코스피도 마이너스 1% 하락하죠. 코스피 마이너스 1% 하락할 때 코스닥은 마이너스 1.5% 이런 식으로 하락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코스피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보다도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의 하락폭이 더 심하다 이거예요. 대형적 악재가 터졌을 때는 대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코스닥에 투자하면은 지수가 하락 나올 때 코스닥에 투자하신 분들은 꼴까닥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위주로 투자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스닥에 투자하신다고 해도 명심하세요. 5개 미만으로 포트폴리오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제가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 누가 몰라. 다 아는 소리야. 다 알고 있어. 근데 내 맘처럼 쉽지 않아. 나를 그냥 누가 꽉 잡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그냥 스스로 원래 공부했던 스타일도 아니고 학원 다녀서 공부해서 성적을 냈었던 사람이고 누가 내 투자의 잘못된 부분을 나도 알고 있지만 이걸 꽉 잡고 그냥 이 종목 사, 팔어 또는 100만 원만 사, 200만 원만 사 이런 식으로 알려줬으면 좋겠어.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주린이 분들이 계시면은 간단합니다. 영웅 전차남이 전부 다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수익 제가 드릴 거니까요. 어디입니까? 어디죠? 왜 여기 보인다. QR코드 있잖아요. 여러분들 화면상에 보이는 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키세요. 키셔가지고 QR코드 향해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영웅 전차남과 함께 할 수 있는 초록색 밴드 게시판 링크가 뜹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 하나랑요. 그리고 우리 투자해주신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픈 종목들도 또 따로 분석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수익률이 화려합니다. 제가 조금 운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종목들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사실상 9월 달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종목만 언급 드릴 거거든요. 근데 9월 1일에 어떤 종목을 소개했냐면은 9월 1일 월요일입니다. 9월 1일 월요일에는 나우로보틱스라는 회사를 소개했습니다. 나우로보틱스 왜 소개했냐? 노란봉투법 수혜주가 될 거다. 이거 협동로봇 제조하는 회사다. 공략하셔라. 지금 당장 이재명 정부 정책 수혜주로는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통과될 거니까는 이젠 사람보다 로봇이 더 일을 많이 하는 시대가 올 거다. 지금이라도 공략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9% 이상이나 단 하루 만에 진짜 하루 만에 9% 이상이나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바로 어제였습니다. T로보틱스라는 회사를 또 소개를 드렸어요. 나우로보틱스 공략을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아쉬워하지 마셔라. 또 로보테마주 가져왔다 하면서 제가 나우로보틱스에 이어서 상승 나올 회사 어제 현대무벡스가 상한가 갔잖아요. 현대무벡스처럼 상한가 갈 수 있는 회사로 T로보틱스를 또 가지고 와서 말씀드렸어요. 근데 또 거짓말이 아니라 하루도 아닙니다. 22시간 만에 22시간도 아니죠. 13시간 만에요. T로보틱스가 또 8% 이상 상승 나왔습니다. 오늘 9월 3일입니다. 단 하루 만에 이렇게 9월 달부터 제가 로보테마주 2개 가지고 와서 나우로보틱스로 9% 이상 상승, T로보틱스로 8% 이상 상승을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종목이 또 로보테마주는 아닙니다. 우리 또 로보테마주는 아니지만은 로봇과 연관성이 아주 깊은 테마와 회사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 회사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마시고 이 방송 오늘 방송 통해서 저는 꼭 알아가시고 공략하셔가지고 꼭 여러분들이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 수익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T로보틱스 어떤 식으로 수익 났는지 볼까요? 방송 시점 언제예요? 이때입니다. 어제였어요. 방송 어제 하면서 어제도 주가가 상승 나왔을 때도 공략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승 나왔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를 조금 내려왔을 때 공략하라 했어요. 근데 역시나 주가가 장대음봉이 나왔었잖아요. 이 장대음봉은 올라가다가 나온 게 아니라 쭉 장대양봉으로 올라가다가 갑자기 하락세로 전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시는 바와 같이 8% 이상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는 스타일도 아니라서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던 것도 가져왔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T로보틱스에서 제조하는 물류 자동화 협동 로봇이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어제 방송에서 T로보틱스를 소개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은 계속 로봇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라고 공략해보시라고 말씀드리니까는 저 스스로도 내가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매수하라는 건지 아니면 이 로봇을 사라고 하는 로봇을 파는 영업사원인지 저 스스로도 정체성에 혼란이 와서 시청자분들께 로봇 사라는 게 아니에요. T로보틱스 관심 있게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보란 듯이 몇 퍼센트? 8% 이상이 단 하루 만에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증시콜라텍 방송
네, 팍스경제TV에서만 한 7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7년 동안 영웅 전차남이 이곳에서 정말로 네, 성주신처럼 어떻게 보면 계속 여러분들께 매주 좋은 종목 가지고 네, 저희 계속 좋은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죠. 한마디로 장수 프로그램이란 거예요. 왜 장수 프로그램으로 남았을까요? 이미 여러분들께 수많은 종목으로 네, 엄청난 수익을 드렸기 때문에 팍스경제TV의 시청자분들이 가장 사랑하고 집착하는 방송이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매주 수요일 밤 11시에 한 번만 나왔던 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밤 9시 세 번씩이나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이 놓치지 마시고 저는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1부 끝났습니다. 아주 빨리 끝난 것 같죠? 벌써 방송 시간이 25분이나 지나가는데 저는 벌써 체감상으로 5분밖에 지나가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오랫동안 하고 현재도 진행하고 있는 방송이 이 증시콜라텍 방송입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수익 많이 드렸거든요. 그리고 투자에 지친 시청자분들과 수익의 갈증을 느끼는 시청자분들께도 수익을 많이 드렸고 투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알려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조금 그동안 잘못된 투자로 손실이 습관이 돼버린 시청자분들이나 주린이분들 계시면은 이 방송 시청 잘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혼자는 도저히 못하겠어요. 영웅 전차남 씨 선생님이라 부를 거니까 도와주세요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어딥니까? 여기 QR코드입니다. 요 QR코드에 휴대폰 기본 카메라 지금 다 키세요. 다 키세요. 후레시키지 마시고 카메라를 키셔야 됩니다. 키세요. 들이대세요. 그러면은 초록색 밴드 게시판 링크 나옵니다.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아픈 손가락 보유 종목들 제가 따로 분석도 해서 여러분들께 또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2부에서는 증시콜라텍의 매력과 오늘 조금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 그 다음에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 말씀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2부에서 뵐게요. 네, 금방 2부가 왔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방송 시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분이라는 시간도 5분이 지나간 것처럼 아주 빠르지만은 여러분들 귀에 콕콕 잘 박힐 수 있게 아주 쉽게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또 재밌게요. 자, 오늘 국내 증시 9월 3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상승 나왔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종목들이 상승 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종목 더본코리아, 두 번째 종목 참 이트론, 이하이드, 이하전기 이런 세 종목 그리고 또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상승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래도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삼성전자든 또 LG 에너지 솔루션이든 또 카카오 같은 경우 최근 이틀 9월 달 들어서 삼성전자와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투자 방향성 짚어드렸으니까 오늘은 카카오를 짚어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좀 핫 이슈 종목에 좀 추가하게 됐습니다. 물론 오늘 상승은 나오지 않았죠. 하지만 계열사인 카카오페이가 오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떡락 나왔죠. 그렇다면 왜 하락 나는지도 볼게요. 자, 더번이래요. 더번코리아 보도록 할게요. 이 더번코리아 같은 경우가 어떤 회사입니까? 네, 미스터백. 네, 미스터백이라고 하면 알아야 되죠. 바로 우리 백종원 씨 같은 경우가 네, 조금 창업한 회사입니다. 상장시킨 회사고요. 근데 이 백종원 씨 같은 경우가 이 더번코리아 회사를 만들면서 그 아래 가맹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카카오가 물적 분할하고 물적 분할한 회사들 상장시킨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가맹점주들이. 그래서 어떤 가맹점주들은 물론 다 백종원 씨 아이러브 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욕하시는 분들도 많고 굉장히 많지만은 근데 이 더번코리아가 흑백요리사 2 네, 흑백요리사 2 공개 소식으로 인해서 또 이때 이 더번코리아의 대표이신 백종원 씨 같은 경우가 출연을 한다라는 소식으로 인해서 그 기대감에 더번코리아가 굉장히 웃깁니다. 네, 오늘 주가 같은 경우가 최고 3만 원까지 상승 나왔다가 쭉 내려오면서 네, 그냥 상승폭을 다 반납하고 26,000원대 종가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나서 사실상 뭐 네, 이렇게 백종원 씨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 시즌 2에서도 시즌 1 때처럼 심사위원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조금 하얀 옷을 입을지 아니면 흑색 좀 검은색 옷을 입고 요리를 할지 실제 요리사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 백종원 씨가 나온다는 그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잠깐 반짝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영웅 전찬하면 더번코리아 같은 경우를 어떻게 볼까요? 저는 이 더번코리아 같은 경우가 처음 상장했을 때부터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수하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28,000원대 여러분들께 매도하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주가가 네, 쭉 한번 내려갔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오늘 주가가 이렇게 반짝 상승 나왔었잖아요. 윗골이 진짜 길게 피레침 달린 겁니다. 이 정도면 사람도 죽을 정도예요. 엄청난 피레침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를 지금 매수를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매도, 한마디로 셀이라고 봅니다. 제가 내일 방송에서도 네, 더번코리아에 대한 더번코리아가 진짜 내일 제 말처럼 네, 더 주가가 떨어졌는지 상승 나왔는지 제 말과 다르게 상승 나왔는지 이것도 여러분들께 좀 짚어드리는 시간 내일 밤 9시에 다시 나와서 말씀드릴 거예요. 더번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고는 내일 아침에요. 하락이 나올 겁니다.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이 나올 때 공략하지 마세요. 하락이 나올 거니까는 시초가에 매도하셔가지고 네, 보유자분들은 현금 확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공략하려고 하셨던 분들은 공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감히 예상컨대 물론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습니다. 내일 장대 음봉 나올 거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럼 더번코리아에 이어서 빠르게 어떤 회사들 볼까요? 이트론 EID, 네, 이하전기. 이야, 이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악질입니다. 악질. 네, 사실상 제가 이 회사를 왜 준비했냐면은 그냥 준비할 게 없어서 준비한 게 아니고요. 이 회사는 정리매매 진행 중이에요. 정리매매라고 하면은 우리 이거를 좀 이해 못 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상장 폐지를 위한 정리매매예요. 이 한마디로 상장 폐지가 아예 결정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7일 동안 30분 단위로 거래가 가능합니다. 근데 우린 이 7일 동안 30분 단위로 네, 조금 단일가 거래가 되고 나서 그 뒤에 한마디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우린 정리매매 기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이트론 EID 또 이하전기, 우린 흔히 이걸 이하전기 삼형제라 부릅니다. 네, 진짜 뭐 돼지 삼형제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하전기 삼형제 같은 경우가 어제는 주가가 처음으로 정리매매 첫날에 하락이 나왔었어요. 근데 오늘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이야, 이거 봐봐요. 이하전기만 하더라도 182%, EID만 해더라도 100% 가까이가 올라갔습니다. 이게 사실상 대한민국에서 상한가 같은 경우는 30%로 다 정해져 있는데 정리매매를 할 때는 사실상 상한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폭으로 상승 나온 거는 왜 상승 나왔냐 보면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초단타 매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흔히 네, 은어지만은 네, 이런 말을 쓰죠. 상패 빔이었다. 네, 한마디로 상장 폐지를 앞두고 나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네, 대한민국의 초단타꾼들, 초단타,
한마디로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투기로 주식을 조금 접근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몰린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이 종목들 같은 경우가 오늘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왔다. 그러면 이 회사 공략해도 될까요? 내일 아침에 저 내일 조금이라도 들어가면은 5% 10%라도 수익 낼 수 있을까요? 그런 이야기, 그런 생각조차 하지 마십시오. 당연히 매도입니다. 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EIG 삼형제 같은 경우 지금 여러분들 잘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계좌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70%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여러분들의 굉장히 조금 바다의 보배같이 그런 행동이에요. 이런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투자는 안 하셨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런 분들도 계세요. 조금 상장하는 회사, 공모주 청약까지 끝나고 신규 상장하는 회사에 그냥 무턱대고 어택이다 하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초가에. 그리고 나서 종가에 마이너스 60%, 70% 찍히는 분도 있거든요. 공모가 대비해서 큰 폭으로 빠져가지고요. 그런 것만큼이나 아니 그거보다 더 위험한 행동이 정리매매하는 회사에 투자하는 것이다. 즉 매도하시는 게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당장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런 건 공략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카카오. 제가 카카오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카오 깨끼오 톡톡 쓰지 않고 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 향후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냐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좀 악재가 터졌죠. 어떤 악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제가 조금 강의하듯이 이야기할게요. 카카오의 김범수 회장, 네, 김범수 회장 의장이라고 할게요. 이 의장 같은 경우가 징역형을 처분받았어요. 네, 징역이 9형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어떤 거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이 된 거고요. 그리고 또 카카오페이의 네, 오버행이 뭐냐면은 카카오페이에 지분을 투자한 중국 회사가 있어요. 근데 전환사채로 물량을 돌리겠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물량만 보고도 카카오페이에 투자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가 매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지분을 나 눈치 게임을 하는 것 같은데 빨리 지금이라도 매도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처음에 한 명이었다가 2명, 3명 점점 늘어나면서 매도 물량이 점점 잠재적으로 늘어날 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오버행이에요. 그 오버행 우려로 인해서 주가가 카카오페이가 오늘 9% 이상이나 급락이 나왔어요. 하락이 나왔습니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에서 하락이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김범수 의장의 사법적 리스크도 부각이 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 어떻게 해야 되나?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카카오가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 나와서 이제 탈출했다. 조금만 더 홀딩하면은 내 본전까지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카카오가 다시 내리막을 걷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카카오 사실상 조금 오너 리스크도 있고요. 오너의 좀 사법적 리스크도 있고 쪼개기 상장 이슈도 있고 그리고 계열사 이 회사의 가장 큰 조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중국의 좀 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은 경우가 조금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은 사실상 국민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카카오가 쉽게 여기서 주가가 추가적인 낙폭을 보이진 않을 거라 봐요. 왜냐면은 카카오 의장인 김범수 씨 같은 경우가 실제 구속이 되고 징역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해소로 주가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아직도 카카오 깨깨오톡을 전혀 쓰지 않지만은 아직도 전 국민 메신저는 깨깨오톡입니다. DM 이런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깨깨오톡과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융사 같은 경우가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않을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매수 의견 드립니다. 보유자분들은 매도하지 마세요. 크나큰 손실 보고 매도하지 마시고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보유자분들은 한 55,000원대. 네, 제가 적어 드릴게요. 55,000원대 추가 매수. 네, 추매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매에서 평균 단가를 낮춰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종목을 섣불리 매도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전차남이 말하는 대로 이거 한번 볼까요? 제가 영웅 전차남이 어제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를 내려왔을 때 공략을 해보면 좋겠다. 왜? 저평가니까 6,000원밖에 안 하니까 현대차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현대차를 로봇으로 만드는 회사기도 하고요.
매수해라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현대무백스 어떻게 됐을까요? 짜잔! 네, 봐봐요. 물론 도지형의 캔들 모습은 나왔지만은 바로 주가가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줬어요.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제가 떨어질 때 공략하라 했어요. 떨어질 때 공략하신 분들은 단번에 어제 이야기했었던 현대무백스로도 한 5% 이상, 7%, 5%에서 7% 이상 수익은 보셨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증시콜라텍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손실을 드린 적도 있어요. 하지만 손실보다 수익을 더 많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스경제TV에서 방송국에서 시청자분들이 가장 애청하시는 방송이기 때문에 한 귀로 끌리지 마시고 제가 매수하라는 거는 대부분 관심 종목으로 두시고 저는 꼭 공략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하디슈 종목으로 더본코리아 그리고 또 어떤 거 봤었죠? EID 삼형제 그 다음에 카카오 이렇게 봤는데 EID 삼형제는 그냥 쳐다보지도 마세요. 더본코리아는 매도 의견 드리고 EID는 쳐다보지도 말자. 그리고 카카오는 매수 의견 드리면서 오늘의 하디슈 종목 여기서 마무리할 거고요. 그리고 증시콜라텍의 매력 포인트 말씀드릴게요. 네, 방송 시간 1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딱 선착순 10분! 딱 10분한테만 어딥니까? 여기 QR코드 통해서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 영웅 전차남이 만든 수익의 정석 책을 드릴 거예요. 책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근데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하는지에서부터 영웅 전차남이 어떤 식으로 노다지 주식을 발굴하는 그 전략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시간 이런 게 모두 다 담겨진 책이 수익의 정석 이북인데 이거 원래 시중에 한 55,000원에 판매를 할까 했지만은 그냥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이 방송만 시청하셔도요. 네, 근데 그냥 보기만 하면은 이 책 제공이 안 되고요. 방송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통해 증시콜라텍과 함께 하셔야만 이 책 무료로 제공해 드릴 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뒤이어서 이 증시콜라텍의 매력 포인트를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사실상 여러분들이 경제방송 보고 싶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경제방송 보고 참여를 했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나물에 그 밥이더라 이런 말 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다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을 줘서 그래요. 하지만 영웅 전차남과 함께하는 이 증시콜라텍 그리고 영웅 전차남이 리더로 있는 이 증시콜라텍은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니라 눈에도 보이고 심장으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을 제공해 드려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QR코드 통해 함께하는 이 증시콜라텍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제가 시향을 먼저 언급해 드리고 이 종목 사세요. 100만 원치 사세요. 목표가 얼마입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주가 상승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다 알려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만 보이는 가짜 수익이 아닌 눈에도 보이고 가슴으로도 느낄 수 있는 진짜 수익이다 말씀드리고요. 수익의 정석 2북은 아까도 제공해 드린다 했으니까 또 얘기 안 할 거고요. 그리고 한국 주식을 여러분들께 경제방송 통해 언급드리고 있지만은 따로 여기 게시판을 통해 가지고 미국 주식과 미국 선물까지도 교육을 받아볼 수 있는 곳이 어디? 여기 대왕 QR코드를 통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증시콜라텍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내가 혼자 투자해서 수익이 아니라 손실만 봤다고 하시는 시청자분들은 얼른 핸드폰 카메라 켜세요. 들이대세요. 게시판 링크 나오면은 클릭해서 함께 하셔라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방송 시간 5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시간 빨리 가는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 빨리 언급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예상 수익률은 33%. 네, 예상 수익률 33%. 저는 이번 달 안에 이 종목 33% 이상 상승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럼 왜 상승 나올 건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섹터는 AI입니다. AI, 인공지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 수혜 테마예요.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이렇게 세 줄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은 다 볼 필요 없습니다. 이 회사는 이것만 보면 됩니다. 어떤 거? 인공지능 기술 기반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화면 볼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실제로 어떤 거를 개발하고 있냐면은 피지컬 AI입니다. 피지컬 AI. 넷플릭스에서 봤던 피지컬백 아니에요. 피지컬 AI. 한마디로 더욱더 업그레이드된 AI. 업그레이드된 AI가 AI, 인공지능이 더욱더 업그레이드 된다면 뭐 하는 거예요? 로봇도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사람보다 더 똑똑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AI의 발전도 로봇이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필수입니다. 그냥 바늘과 실 같은 거예요. 네, 치약과 칫솔처럼. 그리고 이어서 볼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대요. 어떤 사업이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인공지능 콜센터, 네, 용 프레미스, AI 휴먼 디바이스, AI 컨설팅, 네, 이게 총 대박입니다. 사실상 저도 저도 대학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로 잠깐 사랑합니다 고객님 하면서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저도 근무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콜센터에 근무해 보신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감정 노동자입니다. 네, 그런데 보통 많이 그만두시거든요. 근데 인공지능 콜센터 한마디로 AI가 우리가 사람을 대신 상담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AI가 있으면은 네, 이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되겠죠. 근데 지금도 코로나19 시절에 워낙에 조금 이런 단체적으로 일을 하기 어려웠으니까는 그때부터 AI, 인공지능 조금 AI 콜센터가 그때부터 있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AI, 사람이 상담하는 게 아니라 AI로도 상담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하는 회사다 볼 수 있는 거고. 다음 볼게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네, 우리라고 해서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자, 산재단속 경기 죽인다 말이 되나? 네. 그리고 올해한 동일임금 법제화 누구 오르고 누군 깎이는. 그냥 이분은 기업보다도 노동자를 더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네. 한마디로 그냥 노동자의 안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기업을 운영하는 뭐 회장님들이나 자영업자분들 같은 좀 계약직 아르바이트생을 쓰는 자영업자분들은 많이 어렵고 조금 욕을 할 수밖에 조금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이럴 거면 사람 안 써. 내가 일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힘드네. 로봇이 필요하네.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현대차에서는 실제로 로봇을 제조하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이걸 인수해서 현대차를 제조하는 데 쓰고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식당 가서 봤을 거예요. 과거에는 사람이 서빙했다고 하면은 얼마 전에 애슐리 킨즈 갔는데 제가 먹었던 음식을 치워주는 게 로봇이더라고요. 서빙 로봇. 네, 이런 서빙 로봇들 같은 경우가 다 치워주고 서빙을 해줘요. 근데 얘들이 단순히 그냥 머리 좋아지게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가 오늘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히든 종목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I 테마 꼭 공략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로봇 테마가 상승 나왔지만은 내일은 당장 AI 테마가 상승 나오도 이상하지 않은 거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 AI 컨택 센터라고 하는 거예요. AI 콜센터 같은 경우를. 근데 이 시장의 규모가 얼마나 되냐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통신사라든지 네이버, SK, LG U+, 카카오 다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가 어디다? 영웅 전차남이 준비한 이 회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 회사 AICC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이 회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지금부터라도 저는 공략을 해야 된다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인공지능 콜센터를 개발하고 있다. 공략해야 되죠. 노란봉투법 시행되고 더욱더 이제 확대가 되면은 이 회사 주가 상승 나올 수밖에 없다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AI 산업만 14조 육성한다고 하고요. 로봇 시장의 규모는 계속 올라가고 있고 AI 시장의 규모도 계속 올라갑니다. 공략해야 돼요. 이 종목은 100조 AI 대전환 소식의 상한가 같고요. 이 종목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노란봉투법 수혜주다. 100조 AI 산업 수혜주다.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일에 대통령으로 당선될 때 이 회사 이틀 연속 상한가 갔어요. 이걸로 이미 설명은 다 끝난 겁니다. 이 회사 목표가 현재 주가 18,000원인데 제가 제시드리는 목표가 23,000원. 과거에는 35,000원까지도 갔었던 회사예요. 이 회사 지금 공략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당장 공략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기본 카메라 켜서 들이대세요. 링크 나오면 클릭해서 함께 해주시게 되면은 방송 끝나고 제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 저는 또 내일 밤 9시에 나와서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도 상승 나오면 자랑하면서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종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